네, 안녕하세요. 네, 관세법 가르치고 있는 이명호입니다. 예, 내년 시험 관세법 시험에서 떻게 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관세법이 효자 과목이 되어서 합격을 견인할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왜냐면 사실은 관세법이 선택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보는 시험부터는 필수 과목이 됐기 때문에 그냥 그 절대적인 점수 자체 95점이면 95점, 100점이면 100점 그것이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 영어, 국사만큼이나 중요해진 그런 과목이 바로 이 관세법입니다. 아주 중요하고요. 또 사실 이 관세법을 잘 알아야 또 실무에 가서 또 일을 잘 하지 않습니까? 관세직이 뭐 하는 거예요? 사실 관세법을 공부하고 관세법에 따라서 일하는 거거든요. 예, 관세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무원 관세법, 예,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좀 있는데요.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일단은 법령 규칙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관세법 법률이 있고 시행령 즉 대통령령이 있고 시행규칙 기획지정부령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배분, 말하자면 공부할 때의 시간 배분이 매우 중요해요. 뭐를 많이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법률을 많이 봐야 돼요. 법률이 거의 80%에서 90% 나와요. 어떤 때는 80%, 어떤 때는 90% 나온다고요. 그 말하자면 나머지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 이내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보긴 보는데 그래도 역시나 법률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법률 중심으로 그리고 영과 규칙으로 보완하는 이런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또 관세법을 잘 알아야 시험도 잘 본다. 얘기는 뭐냐면 진짜 실력자를 뽑게 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영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영어도 영어를 잘해야 영어 시험도 잘 보죠. 영어는 잘 못하는데 시험만 잘 보는 그런 기이한 형태를 자꾸 생각하다가는 여기서 큰 코 다치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관세법도 그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고 그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을 때 그것이 시험으로 나오면 그것도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관세법을 잘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요. 그러니까 관세법을 잘 알아야 시험도 잘 볼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로 플로우가 살아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사실 관세법은 행정법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절차가 있어요. 뭐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뭐 하고 누가 또 뭐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뭔가 이 흐름이 플로우 너무 영어로 써놨나? 플로우 이것이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이 절차가 이미지화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세보니까 제가 그림만으로도 한 60개가 넘더라고요. 기본서에 그렇게 많은 그림이 있는 이유는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를 넣어드리기 위해서예요. 제 수업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는 수업들이 이거고 중간중간에 뭐 다른 것들이 더 추가될 수는 있습니다. 일단 저는 보통 관세법을 7월에 시작을 합니다. 다른 과목을 포기하면 모를까? 사실 다른 과목도 다 잘 봐야지 시험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관세법만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관세법을 공부하되 관세법의 시간을 그 공부 시간을 조금이라도 빼서 다른 과목을 더 하길 바래요. 저는 사실 그런 주의인데 제가 뭐 한국사와 관세법을 다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관세법을 가르칠 때와 한국사를 가르칠 때의 태도는 조금 달라요. 관세법은 적은 시간을 취해서 많은 효과를 내는 이거를 저는 목표로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딱 양이 정해져 있어서 그래요. 법률 시행령, 신규칙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일단 그래서 저는 7월에 보통 시작하는데 너무 빨리 시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늦어도 사실은 조금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시작 타이밍은 7월입니다. 그래서 7월에 이렇게 기본 이론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9월에 그것의 심화 이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올해는 조금 바꿔볼까 그래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일단은 법률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이 9월, 10월에 심화 이론에서는 법률의 일부와 시행령 신규칙을 좀 설명을 드릴까 그래요. 그러니까 기본 이론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심화 이론으로 보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 12월에 뭐 학원 전체 커리큘럼이 그렇지만은 기출문제를 풀게 되어 있어요. 법과목은 어떤 과목보다도 특별히 더 기출문제가 중요해요.
나왔던 게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1월에는 단원별 문풀인데요. 그 1조부터 저 끝에 330조까지 있는데요. 거기까지 쭉 가면서 뭐를 정리할 것인가를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순서대로 정리하는 그런 문제풀이가 이제 연초에 있고요. 그리고 4월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 시험 보기 직전에 국가직 동형, 말하자면 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를 그때 보게 돼요. 여기서 이제 자기가 실력 체크를 하게 되겠죠.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일단 7월, 8월에 개강을 하는 기본 이론은 2개월 과정인데 주 2회 합니다. 예, 주 2회 8시간 하는데 올해는 시간이 오후와 저녁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8시간이 조금 못 되고 한 7시간이나 7시간 반 정도 일주일에 하게 되는데 뭐 충분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관세법 제도에 대한 어떤 기본기를 탄탄히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 기본 이론만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80점 이상은 충분히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뭐 사실 90점, 100점 이렇게 받게 되는 것은 조금 더 노력을 더 해야 되겠죠. 노력이라는 게 뭐예요? 심화 이론, 문제풀이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올려야 될 거예요. 기본 이론은 이렇고요. 이 책으로 공부합니다. 예, 그리고 심화 이론은요. 90월에 개강을 할 건데 주 1회입니다. 1회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 합니다. 주 4시간인데 이 정도도 충분해요. 영과 규칙, 뭐 법률의 일부도 다시 다룰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영과 규칙 중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보세요.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심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기본 이론을 보완하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될 거예요. 같은 책으로 그냥 합니다. 그래서 책 다시 사지 않도록 같은 책으로 한번 쭉 보시고 그 다음에 9, 10월에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할 거예요. 법률 중심으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중심으로 또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 11, 12월에 기출문풀은 제 기출문제집이 따로 있습니다. 20개년 기출문제집 그랬는데 요것이 이제 새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팔리고 있는데 12월에 11, 12월에 다시 한번 이게 나오겠죠. 저만큼 기출문제를 잘 정리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예, 제가 딱 이 20년이라는 게 제가 관세법을 공부할 때예요. 관세법을 가르친 게 벌써 제가 20년이 되었는데 그 이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모아오고 있었던 그런 문제들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들이고요. 중복되는 건 많이 뺐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문제들로 구성을 하면서도 이거는 집어넣어야 되나 빼야 되나 이런 고민이 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설명에 넣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기출문제를 다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수업이 바로 기출문풀입니다. 연초에 가게 되면 단원별 문풀을 하게 되는데요. 1, 2월에 이거는 단원별 문제풀이집 이거는 제가 해마다 다시 만드는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말 그대로 순서대로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3, 4월에 가게 되면 국가직 동형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프린트로 진행할까 합니다. 이건 책이 없고요. 이거는 크기도 똑같이 실제 시험 보는 그 크기와 그 문제 형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동형 모의고사 문제에서 자기가 얼마큼 알고 있는지도 알게 되겠지만 자기가 얼마나 모르는지도 여기서 또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건 보완하고 아는 건 더 강화시키고 이러면서 가는 수업이 바로 국가직 동형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하시고 사실은 이제 9급이 끝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7급은 이 수업을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이제 복습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또 되게 될 거예요. 7급 수업에 대한 제가 커리큘럼은 넣어놓진 않았는데 그거는 이제 따로 학생들과 논의해서 넣어놓을 생각입니다. 제 수업의 특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2022년 시험에 적합한 수업이다 그랬어요. 뭔가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뭐가 나올지 제가 알고 있을까요? 그렇다. 네, 사실 제가 이 수업을 한 지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관세법에 대한 관록이 녹아있다 그러는데 사실 뭐가 나오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동영을 통해서 또 많이 또 알려드릴 거고 전체 뭐 수업이 다 그렇습니다. 뭐가 나올지를 다 알고서 알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을 잘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깊은 수업이라 그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관세법을 잘 알아야 관세법 시험을 잘 본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제가 무진장 애를 쓰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뭔가 이렇게 뭐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고 이 정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에 대한 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또 실무적 감각이 살아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다른 과목과 달리 관세법은 이거를 공부해서 결국 실전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쓰게 되거든요. 실제 행정에 쓰는 그런 지식들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무와 접목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실무적 경험들을 제가 충분히 다 쏟아 놓으면서 그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이 수업 재밌습니다. 네. 제가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학생들과 소통하는 창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는 제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이명호 TV라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관세법뿐만이 아니라 제가 뭐 한국사 수업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다른 것보다도 그 기본 수업에서 좀 다루기 어려웠던 것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것들을 여기다 좀 많이 올려놓게 됩니다. 기본 수업에서 좀 다루기 어려웠던 좀 심화된 내용이나 야 이건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수업에서 하긴 좀 어렵겠다 하는 것들은 제가 여기다 올리고 있어요. 어떤 홍보 차원이 아니라 이것도 정보 제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명호쌤닷컴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는데요. 여기 많이 들어와 계세요. 예, 여기 이제 기출문제 해설 이런 것들이 되면 여기 올려놓고 또 이 관세법의 특징은 뭐냐면 잦은 계정이 있다는 건데요. 특별히 연말에 큰 계정이 한번 있어요. 그때 이제 정오표 좀 안타깝지만 그런 것들 제가 여기다 이제 올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긴 좀 붙어 계셔야 돼요. 이렇게 착 붙어서 네이버 카페에 붙어가지고 계셔서 합격할 때까지 그렇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많은 정보를 얻게 될 거고 최소한 관세법만큼은 이 사이트에 있으면 저랑 계속 소통하고 질문 답변하면서 뭐 좋은 점수 유지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내년 시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관세법이 필수로 바뀌고 이제 첫 해인데요. 물론 이제 예전에 10년 전에 그 필수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선택 과목에다가 다시 필수가 되는데 도저히 뭐 행정에서도 안 되겠는 거죠. 이 관세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관세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필수로 만든 거거든요. 관세법은 여러분이 외워서 시험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이 관세직 일을 하면서 쓰는 그런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우 흥미있고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몰입도도 높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서도 재밌습니다. 우리 관세법 같이 공부하면서 점수도 올리고 오히려 이 관세법에서 얻게 되는 그 에너지를 통해서 다른 과목도 다 공부 잘하는 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